그래서 이제 그 외교 안보 국방에 대해서는 뭐 저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 네. 그리고 그게 아까도 말했지만 그게 대한민국 정치의 알파요 오메가예요. 네. 사실 그거 하면 60점은 해. 그렇죠. 이제 나머지 40점 갖고 얘기하자고 남아 있는 거. 네. 일단 경제 정책은 어떤 것 같아요? 아니 밖에 환경이 안 좋은데 설치면은 힘들어지죠. 환경이 안 좋은데 밖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좋은데 밖에 나가면 뭐, 밖에 나가면 저 번개 맞고 비 맞는 거지. 우선 조그마한 하나 들고 뭐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네. 지금 사실은 얼마나 지금 세계가 지정학적인 큰 변동, 에너지까지 포함해서 대격변인데 석유 에너지 구도 바뀌죠. 그다음에 제조 분업 구조 중국 문제 때문에 바뀌죠. 그러니까 불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까지 겪었죠. 네, 불황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차분하게 네. 우리가 말하자면은 이 상황에서 본전만 할 수 있는 이 안정화 정책, 안정화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하면서 안정화에 방점을 둬야지. 예. 밖에 전면 번개 치는데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서 네. 집 정리하는 게 좋다. 그러면 윤 정부는 지금 설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안정화에 방점 두고 있는 거예요? 안정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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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마음이 놓여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여러 가지 자산이 K 디펜스 그 무기가 있고 그다음에 뭐 반도체라든지 우리의 내부적인 역량을 재정비하고 밖에서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챙기는 예. 그런 식입니다. 예. 자, 이런 다른 안정화 기조를 하는데 또 자세히 보면은 다른 특징도 있죠. 물론 안정한다라는 게 그냥 정리만 하는 예. 게 아니거든요. 예, 예. 준비한다는 건 의미가 있는데 다른 뭐 준비하는 특징 같은 건 없습니까? 저는 한 두 가지 꼽는데요. 예, 예. 하나는 이제 탈원전을 폐기시킨 거죠. 그렇죠. 바로 엊그저께 말을 했죠. 문재인의 탈원전은 무분별한 정책이며 경제를 수습 못할 상황으로 몰았다. 탈원전으로 움츠러들었던 원전 산업을 다시 도약시키겠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했죠. 아니 막 가슴이 다 시원해. 그렇죠. 사실 보면 이게 그 문재인은 북한통과 러시아 PNG, 러시아 가스관으로 대한민국을 목조를 누려한 국가 살인 미수범이야. 그 다음에 서해를 지나서 해저로 오는 중국 전력망에 대한민국을 예속시키려고 했던 국가 감전사 미수범이야. 이거 국가 반역이란 말도 아까워. 아까워 맞아요. 하나는 국가 교살, 교살이죠, 교살. 하나는 국가 감전사. 감전사. 이거는 근데 둘 다 사형 집행 방식 아니야? 사실은 교수용으로 목 달고 전기로 지져서 죽이잖아. 지금 뭐 너무해 이거. 지금 현안으로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전 정부가 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넘어가서 전체 이 국가를 해체시키고 파괴시키고 아까 감전사, 뭐 교살 정도의 반역질을 했단 말이에요. 국가 감전사 미수범이고 네. 감전살 사도 아니라 감전살. 그러니까 한 세력으로서 문재인 정부 세력이 그런 아주 흉악한 인간이에요. 반역적 국가 경영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은 정말 바보였거나 스파이예요. 스파이 가까워요. 뭐 그거는 이제 말 잘못하면 저는 또 재판에 넘겨지기 때문에. 아니 뭐 나는 논쟁할 거 각오는 돼 있으니까. 예. 자, 예. 근데 또 다른 게 한 가지 더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게 이제 저같이 왕년에 운동권 했던 사람들이 민감하게 보는 건데. 예, 예. 그래서 저는 눈에 이게 확 들어오는데 이거 사람들이 잘 실감을 못 얼마 전에 하더라고. 지나갔죠. 그냥 지나가. 이게 뭐냐면은 그 얼마 전에 발표된 게 뭐냐면 그 근로자의 파업에 관해서 예, 예. 사업장의 점거농성 파업에 대해서 단속하는 정책을 검토하겠다. 예, 예. 그런 발표를 했어요. 참 고질병이죠. 이게 이제 이거랑 이제 관련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 화물연대 이게 그 깝쳤다가 그냥 깨갱 당했잖아. 그냥 예. 딱 제대로 원칙대로 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작년이 그 지하철역을 농성을 하니까 이제 지하철이 안 쓰고 슉 지나가 버렸잖아. 그렇죠. 예. 그 원칙대로 한 거지. 원칙대로 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거랑 다 관계가 있는 거거든. 네. 이게 왜냐면 이 중앙정부가 앞으로 점거농성 파업 저거 단속하려고 그래라고 하는 그 정도로 가니까
이게 그런 거야. 이게 같은 물이야. 그러면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점거농성 방식의 파업을 앞으로 못하게 하겠다. 저는 그거 보고 굉장히 감격했어요. 사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파업은 자유 아닌가요? 예, 일부러 그렇게 물으시는지 아는데 맞아요. 보통 우리가 보통 분들이 그냥 점거농성 파업과 일반 파업을 잘 구별을 못 하셔. 예, 근데 파업은요. 예. 이게 이런 관점이거든. 일을 하냐 안 하냐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은 근로자가 있어. 그렇죠. 예. 일을 안 한다고 의사결정을 하면 예. 파업 라인을 회사 정문 바깥에 둬야 돼요. 그렇죠. 예. 회사 안을 점거농성을 하면 안 돼. 네. 쉽게 말하면 너 일 안 하는 건 네 자유인데 왜 내 사무실에 왜 내 공장을 왜 차지하고 눌러붙어 있냐 이 소리야.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은 조금만 지나면 제가 어저께 누구가 바래다 주러 내가 인천공항 갔거든. 네. 인천공항 노조 파업이 공항 담벼락에 그게 붙어 있더라고. 네. 사실 그것도 떼야 돼. 네. 왜냐면 그거 공항 시설이거든. 네. 그 다음에 철도 노조 파업하면서 그 노조 파업 자켓 입고 돌아다녀요. 그 예, 열차 안에. 예. 다음에 한마디 하려 그래. 야, 니들 파업하는 건 자유인데 넌 지금 나한테 서비스하러 와 있어. 근데 왜 그 흉측한 조끼 입고 나오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거거든.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무슨 얘기냐면 파업의 자유와 파업을 할 사람들이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라고. 대개 이제 선진국에는 대체 인력 파견을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마저도 막죠, 우리는. 그거 언제부터 했죠? 저런 게. 예, 이게 이제 전두환 정부 때부터요, 의외로.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국가가 그 당시엔 매일 데모하고 이럴 때니까 극심한 공안 위기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공안 정책을 취했냐. 이게 제가 왕년에 그 운동권에서 아는 거야. 파업 근로자들한테 예. 이제 전두환 정부 말기부터 파업이 심해졌잖아. 오죽하면 정주영 회장이 쪼그라뜨기 했잖아. 회사 마당에서. 그래서 그런 일도 있어요. 노조 앞에서 뭐 나는 그것만 생각나요. 현대중공업이니까 현대자동차. 파워크레인 올라가서. 그건 옛날이고 네? 왕회장이. 왕회장이 그러니까. 파워크레인은 왕회장 돌아가신 다음이고. 그래요? 회장 말이야, 너 앉아. 정 회장의 사람이 이게 보통 도량이 아니잖아. 그러면 그 노인네가 그 노조 파업 빨간 머리 때 너 앉아 그러면 앉아. 일어서 임마. 일어서. 앉아 임마. 앉아. 그게 현대자동차 마당인가 현대중공업 마당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땐 정부가 이제 전두환 말기 노태우 초기 이럴 때야. 정부가 워낙에 몰리니까 이게 몰리니까 그냥 공장 내부를 아작을 내라. 길거리로만 나오지 마. 그래서 이게 40년 동안 계속되었으니까. 그거 말고 또 다른 이야기도 하나 있습니다. 네. 사실 노태우 정부 우리 네. 민주회행기에 북으로부터의 지령이 현대 대우 중 하나를 완전히 까부셔 버려라. 뭐 그런 이야기가 네, 근데 뭐 그건 그거고.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회 공안 정책의 기본이 예. 근로자가 길거리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근로자가 모여서 뭘 외쳐도 사업장 안에서 점거농성하면서 외쳐라 이거야. 이게 저런 게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른바 보수니 이른바 우파 운동한다는 사람들이 이제 뻑하면은 우리나라 기업은 우파나 보수 운동을 도울 줄은 몰라.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인색해서. 그러나 다른 걸로 보면 그러니까 아름아름으로 몰래 도우면 몰라도 기업이나 이 조직이 나서서 돕진 못해요.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개인적으로 성금으로 내면 몰라도. 근데 개인 성금 내려면 그때는 자기 돈 아깝잖아. 그러니까 그건 또 안 내. 예. 그러니까 기업 돈은 못 내. 왜 그러면 기업에서 내놓고서 우파나 보수를 도우면은 좌파 애들이 점거농성 파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을 아작을 낸다고요. 타겟이 되는 거지. 타겟이 되는 골로 간다고. 내가 맞아요. 골로 가는 거예요. 한번 증거농성하고 나면 뭐 매체를 시켜주니까. 기업 골로 가는 거야. 그냥. 골로 가죠. 네. 그래서 참 내가 요새 그런 거 보면서 그러니까 그 보세요. 우리나라 환경 딱 하고 뭐 참여 이런 거 하고서 딱 그 중간에서 설쳤으면 돈 많이 버는 거거든. 그래서 요새 진짜 인생이 너무 정말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내가 그때
맞박에다 문신을 참여, 환경 이렇게 딱 문신을 하고서 내가 그 기업에 가서 요새 노조 때문에 고생하시다 내 친구들인데 제가 말씀 잘해드릴게.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면서 그래서 이런 거지. 탁자 위에서는 돈 필요 없다 그러고 탁자 아래서는 이러고 돈 갖고 오라 그러고 그랬으면 지금 내가 노랑 페라리에 빨강 람보르기니 몰고 우리 조 박사님도 안 만나? 지금 그 말씀하시는데 그게 다 천성입니다. 알아내도 못합니다. 생긴 대로 사는 거. 그렇죠. 셰익스피어가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셰익스피어가 뭐라 그러냐? Character is fate. 성격이 운명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생긴 대로 산다. 지나서 이제 하도 경상도 말로 얼척이 없어가지고 요새 뭐 통진당 이석기 참모들이 민노총을 다 점거를 했대요. 그거 보니까 뭐 연봉과 그다음에 법인카드를 생활비로 다 쓰는 것도 처음 봤어요. 그리고 요새 SNS를 많이 돌아다닙니다. 으악 소리 납니다. 뭐 그야말로 람보르기니 뭐 할 정도입니다. 예. 네, 그렇죠. 자, 이제 또 윤 정부가 이제 정치권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답답할 정도로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관찰한 걸로 보면은 그냥 정치권은 정치권의 일로 일단은 한 발짝 떼고 뭐 관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떤 원칙에 따라서 정상적인 사법 과정, 사법 처리 과정에 의해서 스스로 알아서 다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방식입니다. Let them play. 네? 그거고 그다음에 또 그건 예가 많이 있죠. 처음부터 지금 우리 집권하고 직후부터 나왔는데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그거 사실은 인도적인 사건이고 이건 도저히 국가 원수가 해서는 안 되는 그 정부나 그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제기가 되고 또 그 피해 당사자의 형과 가족이 지금 문제를 제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탈북자 강제 북송 그때 그 당시에 굉장히 의아했죠. 그다음에 지금 뭐 대장동 당군 일의 최고의 비리인지 최고의 취직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뭐 점점 비리 의혹 뭐 이제 뭐 다 드러났어요. 이재명이 한 걸음씩 조여 가죠. 그거는 이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정상적인 정의의 사법의 그다음에 공정과 상식의 그 라인에서 쭉 하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가 내부적으로 사실은 이 집권당은 대통령이 되기는 좀 좌지우지했잖아요. 근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준석 케이스입니다. 뭐 성접대, 뭐 의혹 등,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많았고 또 내부에서 또 그냥 할 말 안 하는 말 막 깝작거리고 그러면서 그냥 사법적인 수사하니까 결국은 국힘이 스스로 뭐 자기들 결정으로 이제 제압을 하고 쳐내버린 그런 결과가 나오죠. 야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엔 윤 대통령 정부, 그러니까 윤 정부가 민주당이나 이재명한테 보내는 메시지는 이거야. 야, 우리가 손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손 써서 다치면 쪽팔려, 임마. 니들이 먼저 좀 정리해봐. 그렇지. 그럼 우리가 손 쓸게. 너 그거 안 하면 우리가 먼저 손 쓴다. 근데 우리가 먼저 손 쓰면 너 진짜 쪽팔리는 거야. 이 시그널에 내가 보면 이거 정말 살벌하더라고, 시그널이. 살벌하죠. 근데 이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야당에서는 자꾸 정치 탄압이라고 그러고 뭐 탄핵이라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드러난 사안 자체가 워낙 본원적이고 근원적이고 혹은 심대하단 말이에요. 심대하지. 거기 죽은 사람만 몇 명이야, 지금. 그래서. 한 명 또 죽으려고 또 뭐 그것 때문에. 그럼 하여튼 말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해석하기 힘들고. 어쨌든 간에. 나는 그거 보면서 자기도 자살 당할까봐.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긋는 척 하면 이제 보호해갖고 지켜주잖아. 나는 여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런 느낌까지. 아마 이제 자기도 말하자면은 이재명한테 손절을 하고 수인의 딜레마, 프리즈너스 딜레마가 발동하기 시작했다는 것 같은 생각입니다. 뭐냐면은 내가 먼저 깔 거냐? 이제 먼저 까면은 정을 참작. 아니 거기 만배 천배 벌었다고 했다가 많이 뭐 그래가지고 좀 미스터리가 많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알토론 같은
돈일 수도 있고 한데 돈 한 260억이 돈이 왔다 갔다 한 게 다 들켰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헬멧남. 이제 본전도 못 찾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정말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지. 박도.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재명아 나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 사이입니다. 그 시그널이지. 예.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이준석도 마찬가지야. 네? 이준석도 이제 검찰이 인지 수사한 게 아니잖아요. 고발 수사잖아. 그렇지 고발 수사죠. 검찰이 직접 수사한 게 아니라 고발에 의해서 수사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수사한다 하면서 이렇게 툭툭 건드리니까 이제 여기 시그널이 뭐냐면 야, 얘 구린 거 같은데? 구린 거 같은데? 이 시그널 보내니까 국힘이 알아서 정리해. 그렇죠.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수순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치는 중요한 네. 아주 이렇게 이제 외교안보나 뭐 이런 걸 네. 제외하고 이처럼 것들은 분위기를 성숙시켜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참 세련된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더 이제 또 중요한 문제들이 있죠. 네네. 어제죠. 윤 대통령이 이제 국정보고회 그제인가 국정보고회를 했는데 네. AI 교육 이야기를 하면서 뭐 욕을 먹더라도 교육 계획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교육개혁이라 그러면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교육개혁. 예를 들어서 뭐 입시제도를 확 바꾼다든지 네. 뭐 이런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요란한 교육개혁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런 요란한 교육개혁은 죽는 자리예요. 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대통령님 이런 교육개혁 하셔서 업적을 남기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장차관이 있다면 네. 눈 딱 마주 보면서 윤 대통령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너 지금 나 죽이려고 지금 내모는 중이냐? 공작 중이냐? 너 간첩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근데 교육계획은 하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자 여기서 이제 방송 중지하고 네. 이제 조 교수님하고 나 사이에 네. 교육개혁이 뭐가 돼야 되냐로 하면은 둘이서 2박 3일 얘기해도 결론이 안 나. 결론 안 나. 맞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둘이 이야기해도. 우리 둘이 이게 합의가 안 돼. 준비가 안 돼 있어. 네. 그러니까 구체적 내용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거기다가 교육을 둘러싸고는 네 개의 괴물과 같은 암초가 있어요. 그렇죠. 뭔지 말씀드릴까? 네. 그래서 첫 번째 암초는 뭐냐? 종북, 친북 성향의 교사 조직입니다. 그렇죠. 소위 전교조라고 그러죠. 뭐 전교조 말고 또 교원노조도 있고 그러죠. 거기도 막강해요. 근데 이제 전교조가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민노총을 예를 들면 민노총은 산별노조잖아. 그럼 산별노조에서 중앙 상임집행위원들을 이렇게 보내서 위촉을 해줘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민노총 중앙에 상임집행위원회가 만들어진다고. 여기서 제일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전교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무시무시한 실세란 얘기야, 저기가. 사실은 저 교사 조직들이 거기다 신분이 보장된 지방교육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암초고요. 두 번째 암초는 뭐냐? 우리나라가 이 정신문화, 이 역사 이런 게 전부 아주 깊게 오염돼 있는데 이 뿌리가 의외로 따지고 올라가면 박정희 정부까지 따지고 올라가요. 이게 그렇죠? 박정희 정부 때 이게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게 기능주의적 물질주의 성향이 있거든. 그렇죠. 그때는 워낙 못 살았기 때문에 그게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잘 살아보세요. 라고 이렇게 다들 마음을 한번 이렇게 우러내는 게 필요했는데 그거를 넘어서는 정신적 가치를 못 만들어내면 요즘은 어떻게 됐냐. 잘 살면 다 돼. 잘 살아보세가 잘 살면 다 돼로 된 거예요. 잘 사는 게 모든 것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쪽 종중 종북, 친중 친북과 이 무한해체 진영에 대해서 저항력이 없어. 그러니까 종중 종북, 친중 친북, 무한해체가 우리의 영혼과 머리와 지성과 문화를 지배하고 있다고요. 지배하고 있죠.
이게 지금 세상에 바뀌어서 그렇지 조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 같은 소리 하면은 이렇게 험하게 얘기하면 이게 완전히 수구 전쟁광 극우라 그러죠. 틀딱 극우 극우라 그러죠. 그거잖아. 자, 이런 상태에서 교육 개혁이 뭐가 돼야 되냐라는데 합의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